자, 사회복지 법제론에 대한 O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법제론, 정말 광범위한 과목이 이 법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있죠. 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요거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요, 우리 법령 출력하면 100페이지가 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 법제 안에서는요, 기존에 있었던 기출문제를 조금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유형들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지, 어떤 법이 시험이 많이 나왔는지 좀 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제론을 볼 때는요,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총론과 강론으로 이루어져요. 자, 총론에서는 보통 2개에서 3문제 정도 나오고요. 강론이 정말 20개 이상 나오게 되죠. 총론이라고 하는 건 법의 그냥 큰 틀을 의미하는 거죠. 총론이랑 법의 큰 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각각의 법에 대한 내용들을 보는 것이 강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의 총론이니까요. 법을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 이제 법이 어떤 법들이 있는지. 그래서 성문법과 불문법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성문법과 불문법에 대한 내용은 계속 출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법의 이해, 사회복지법의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 27개 법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법들에 대한 그런 등장 배경들, 왜 이게 만들어지게 됐는가 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권리가 있죠. 사회복지법의 권리, 우리 쉽게 생각하면 수급자에 대한 그런 권리들에 대한 내용들, 사회보장의 비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사회보장의 수급권자의 전반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 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에 대한 권리성이니까 그 권리예요. 우리 이제 사회복지를 받는 그 권리에 대한 이 권리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 권리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들만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총론이 한 2문제에서 3문제, 많이 나오면 3문제, 여기서 어떤 것도 나오냐면 정말 어려운 것이 저도 봐도 이제 뭔지 아예 모르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판례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판례들에 대한 내용들이 가끔씩 나오는데, 자, 그런 문제들은 정말 어렵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권리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사업에 관한 법률인데요. 사회보장 및 사회사회 법률인데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요 녀석이에요.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보통 한 2문제, 2문항 정도가 나오고요. 사회복지사업법이 진짜 정말 많이 나왔을 때는 5문항까지도 나왔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통 한 3문항 정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 사업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의 운영원칙, 이 운영원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수급자를 선정하는 방식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요. 사회보장위원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위원회, 국무총리를 따른 이제 위원회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사회복지사업법은 우리가 사회복지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법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한 사회복지 시설들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냐,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우리 시설은 시군구청장에 신고해야 된다. 이런 것들처럼 법인, 그다음에 시설, 이런 내용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회보장급여법인데요. 이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요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길잖아요. 이걸 줄여서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사회보장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좀 있었던 내용하고 좀 겹치는데요. 지역사회 보장 계획, 그다음에 보장 협의체, 이런 내용들이 이 보장급여에 대한 내용에서 급여법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라고 이제 보는 것이 이 사회보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 이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래서 그 내용들이 여기서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 국민연금법에서 하나 나올 것이고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 노인 장기 이런 사회보험에서 각각의 하나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연금법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뭐 급여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입자도 있을 것이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죠.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가입자가 누구시고 서비스는 어떻게 받는지, 고용보험도 가입자가 누가 되고 그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는 건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뭐 이런 급여들을 어떻게 받는지, 산재보험의 급여가 제일 많아요. 산재보험은 뭐 요양급여는 어떻게 받을 것인지, 장제급여는 뭐 이런 내용들, 산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범위들, 뭐 출퇴근까지도 이제 인정이 된 것들처럼 이 산재보험에 대한 내용들, 노인 장기요양보험 어떤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지, 노인 장기요양보험에는 급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게 언제 만들어졌고 왜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들로 어떤 급여들이 있는지 내용이 볼 수 있고요. 의료급여도 마찬가지죠. 이 2001년도에 만든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이 급여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건지, 기초연금 65세 이상의 하위소득 70% 이상의 어르신들이 받게 되는데 요거를 부부가 동시 가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이 기초연금이 정지되는 상황은 언제인지, 또는 없어지는 그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시간은 어떤 상황들인지 이런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자, 긴급복지지원법도 마찬가지겠죠.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어떤 상황에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받게 되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게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법인데요. 우리 사회서비스법은 27개 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주 출제되는 것들이 있어요.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우리 이제 큰 틀을 좀 보게 되는데, 뭐 아동, 노인, 장애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왔었고요. 뭐 그나마 또 나온다라고 하면 영유아 보육법, 정신건강 증진법이라든지, 아니면 한부모, 다문화, 뭐 이제 이런 쪽에 이제 문항들이 좀 시험 문제에 좀 나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봐야 돼요. 노인복지법의 뭐 상황들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노인복지법에 보면은 어떠한 특징들, 그 뭐 연도라든지, 뭐 4월 20일을 뭐 장애인의 날이라, 뭐 이제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노인 10월 달은 노인의 달로, 경로의 달로 지킨다, 뭐 이제 이런 것들처럼 그런 특징들도 조금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아동복지도 마찬가지죠. 아동복지 시설은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얘기하면 후견인은 뭐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처럼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영유아보육법은 뭐 많이 나오진 않는데요. 대부분 나온다라고 하면 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건지, 또는 이제 뭐 직장 어린이집은 어떻게 설치할 건지,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요. 장애인복지 이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 시설들도 어떤 시설들이 있고, 이 장애인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급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애연금이 있죠. 장애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서 이제 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진 않지만,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 이런 것들이 이 장애인복지법에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뭐 그다음에 그답게 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부모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것이 사회서비스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보장기본법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게 자주 출제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다 보기보다는 중요한 부분들을 좀 압축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봤어요.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그 내용들에 좀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법제론의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